오늘은 해외 동포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인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맹렬 여성 한인회장이 활약하고 있는 페루로 가보시죠. 페루 리마시에 있는 한 건물. 어르신들이 한 명, 두 명 건물로 모여든다. 한인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여 머리 손질도 하고 또 먹거리도 받아가는 날. 머리를 손질하는 이간숙 씨의 손놀림이 가볍다. 마치 친딸처럼 대화 또한 살갑다. 바쁜 생업 속에서도 매달 선뜻 봉사에 앞장서는 이간숙 씨다. 그분 일 시작하셨어요? 최근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 시작하셨어요. 한동안 좀 쉬다가. 혼자 사실수록 건강 잘 챙기세요. 아, 그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지가 오라는 거. 15년 전 수원에 살다 볼리비아로 이주한 김혜자 할머니는 10년 전 페루로 온 뒤 한인회와 한인교회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매달 페루 한인회가 지원하는 동포들은 6명. 많지 않은 쌀과 김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다. 교민에서 그 하니까 살죠. 안 그러면 살지 못해요. 살기 힘들어 아주. 쌀 20kg하고 월 한 번입니다. 그리고 라면 한 상자, 김치 2kg, 떡국령떡 2kg 이렇게 돈 먹고 있어요. 잘 됐네 뭐. 1,500명 페루 동포들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인회. 기쁠 때나 굳을 때나 동포들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식권을 발행을 해줘요. 사실 뭐 누구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제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건이 있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냐 그러면은 마다하지 않고 와서 늘 도와주고 그런 게 전 참 감사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오순도순 살뜰하게 살고 있는 페루 동포 사회가 주목받고 있다. 페루 리마시에 있는 라스팔마스 공군기지. 활주로 바로 옆에서 대형 경납고 공사가 한창이다. 경납고 4개 동과 관리동을 신축하는 공사. 며칠 남지 않은 준공기일 탓에 이사마 회장의 목소리가 크다. ¿Cuándo terminó? ¿Ah? ¿Saben seguro? Sí. Pero haga bien. ¿Ah? 우리나라가 페루의 KT-1 기본훈련기 20대를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 조건으로 조립 라인을 짓는 공사다.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이 회장은 고국의 사업을 맡는다는 생각으로 짧은 공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맡았다. 야간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 설득을 해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또 경비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 너 솔직히 얘기해서 돈 많이 줄 테니까 일을 해라, 더. 페루 전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여성 사장은 이사마 회장이 유일하다. No, sí, como las peruanas son fuertes, pero la doctora también lo es. Tiene un buen carácter. O sea, para llevar una empresa dedicada a la construcción no es fácil. 올해 55살의 맹렬 여성 이사마 회장이 페루 한인 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사마 회장이 보물 상자인 양 조심스럽게 철문을 연다. 아유, 지금 여기 너무 지저분하네요. 360여 제곱미터의 작은 땅. 페루 한인들의 꿈이 담겨있는 한인회관 용지다. 2004년 모금을 시작해 2006년 구입했으니 회관을 짓기로 계획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켜켜이 쌓인 먼지. 곧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바람은 건축비 부족으로 긴 시간을 넘겼다. 이 회장은 자신의 임기 안에 첫삽이라도 떴으면 하는 희망이다. 이 적은 한인사회에서 사실 이 부지를 샀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또 건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페루
한인회가 한인회관 건립을 서두르는 것은 사실 한글 학교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해보자. 찰방찰방 시냇물. 물고기. 물이 춤을. 응. 어우, 잘했네.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한글 학교.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동포 학생 10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 대부분 페루나 남미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한글 학교는 한민족으로 자라나는 중요한 통로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를 완전히 잊어버린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보아온 교민들에겐 한글 학교의 의미는 더 크다. 여기서 배우는 걸로 다 애들이 너무 잘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들이 아이들 다니면서 한국 아이들과 만나고 계속 듣고, 집에서도 우리 아이가 그 다니는으로 인해서 신경을 계속 써주고, 좀이라도 한국 비디오라도 한 번 더 보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태어났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 사람이니까 배워야죠. 열심히 배워야죠.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한글 학교지만 사정은 열악하다. 도서관 겸 창고 겸 그냥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좁네요. 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좁아요. 그래서 1992년 처음 시작한 한글 학교는 그동안 5번이나 교사를 옮겼다. 교실을 비워달라는 페루 학교 측의 요구 때문이었다. 지금 사용하는 교사도 페루 공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2008년부터 새들어 있다. 이 나라에서 무슨 선거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또 학교를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불가피하게 수업을 못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이 나라 학생들이 쓰는 그 교실을 쓰니까 물건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페루 학교에는 그 흔한 시청각 교육시설도 없어 좋은 부교재가 있어도 실제 아이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 정도나마 한글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도 한글을 지키고자 하는 교민들의 열성 때문이다. 그 새빵살이 눈치 알잖아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그런 행사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꼭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뛰어놀고 그럴 그런 학교가 저희들한테는 필요한 거죠. 아이들을 위해 한인회관을 꼭 짓겠다는 페루 한인회. 그 열정과 함께 미래 한인들의 삶도 탄탄해질 것이다. 지구 반대편 멀기만 한 것 같은 페루지만 한국과의 교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한류에 대한 호감도 여전합니다. 페루 농업대학에서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의 해외 농업기술개발센터 코피아 페루센터가 준공한 것이다. 페루센터에는 앞으로 국내 연구원이 파견돼 페루의 주요 농작물의 품종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페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끼누아와 알파카 그리고 커피의 병해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남미의 저개발 국가로만 알고 있는 페루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다. 아마존 정글에서부터 안데스 고산지대까지 사계절 국가인 페루는 한반도 6배나 되는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3천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구에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고인 페루는 높은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남미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와는 2011년 FTA 발효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교역이 연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페루는 최근 10년간 평균 7.7% 성장을 이룰 만큼 아주 대단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자원 에너지를 많이
풍부하게 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소위 보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상적인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63년 우리와 수교한 페루에는 1,500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다. 1990년 개방적이었던 후지모리 정권 이후 늘어난 교민수는 그 뒤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돈 벌어서 미국이나 또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온 것 같아요. 주변 나라에서. 그러다 경기 안 좋으니까 또 빠져나가고. 그러나 이제는 그 서서히 페루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집도 사는 이들이 있고. 브라질과 파라과이와는 달리 페루에는 의류업을 하는 동포들이 적다. 대신 자동차 부품 수입이나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있다.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중고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빠져나가셨고, 이제 의류 하시는 분들이 빠져나가신 거고, 아직 이제 부품이나 원단 하시는 분 남아 계셨는데, 옛날처럼 좋은 시절은 아니죠. 100만 명이 넘는 화교나 100년 역사의 일본과는 달리 4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동포들은 페루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페루 전역을 휩쓸고 있는 K-팝 열풍으로 한인들에 대한 호감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잃어버린 잉카의 도시, 잉카 문명의 정수를 간직한 마추픽추. 그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에 잉카 제국의 예수도 쿠스코가 있다. 해발 3,400m, 안데스 산맥의 분지에 위치한 쿠스코는 잉카 문화와 정복자 스페인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도시다. 안녕하세요. 사이다 씨. 잘 지냈어요? 이곳 쿠스코에서 한국문화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길동수 박은미 부부의 가게에 젊은이들이 모여든다. K-팝과 드라마,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한류 팬들이다. 매월 한 번씩 여는 한국 요리 강좌에 시작도 전에 가게 안은 만원이다. 오늘 주제는 산적. 남편 길동수 씨도 같이 요리에 나섰다. Verduras y carne y jamón, ¿ya? ¿Quién necesita? ¿Ya? Mira, jamón para sándwich. Delgadito no vale, así grueso hay que preparar. 자르고, 끼우고, 지지고. 맛도 맛이지만 한국 음식은 무엇보다도 색감이 좋다는 평가다. 2011년부터 시작한 요리교실에 지금까지 수백 명의 페루 현지인이 다녀갔다. 파전과 수제비, 계란말이 같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주 메뉴다. 안녕하세요. Cuando tuvimos la clase de cocina coreana, lo primero que aprendí a cocinar fue keranmari. Y era muy rico porque también lo vimos en los doramas. Entonces cociné en mi casa y preparé junto a mis hermanas y a mi mamá particularmente y a mi papá les gustó mucho. 박은미 씨의 바람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것. 하지만 빠듯한 형편이 늘 아쉽다. 저희가 만약에 더 큰 로컬로 가서 좀 이런 시설도 더 넣을 수 있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뭐 수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룹 데 브루노! 도예가였던 길동수 씨와 도자기 회사 직원이었던 박은미 씨는
2004년 코이카 봉사대원으로 이곳 쿠스코에 왔다. 경험을 살려 쿠스코 주민들에게 도자기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던 두 사람은 2008년 결혼해 이곳에 정착했다. 저녁 시간, 길동수 씨 부부가 운영하는 한국문화원 사랑채 한글 수업. 이게 뭐예요? ¿Qué significa 이게 뭐예요? 이건 공책이에요. Sí, 공책이에요. ¿Por qué이에요? 이게 뭐예요?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에 학생들의 반응도 뜨겁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한국어 강좌를 듣는 학생은 50여 명. 대부분 대학생이다. Al principio fue difícil porque nunca me imaginé leer esos palitos. Y cuando aprenda un poco más de coreano me gustaría poder leer obras de autores, de literatos coreanos. 길동수 씨가 한국문화원을 연 것은 역시 한류 영향이 컸다. 학생들이 처음에 한 4년 전에 저희 식당에 와서 한국어 가르쳐달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현지인들이 와서 한국어를 직접 배우겠다고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문화원에선 한글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영화도 보고 K-팝과 사진, 춤도 가르친다. 여행사와 한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적지 않은 돈을 문화원 운영비로 지출해야 하는 길동수 박은미 부부. 신기루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한류가 아니라 페루인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국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한글을 배워서 앞으로 이 친구들이 뭐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드라마를 본다든가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르치는 게 저희가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꼭 중장비 기술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술을 저희가 가르쳐서 그걸로 인해서 현지인들 그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뿌연 모래 흙바람이 부는 리마시 외곽. 동포들이 달동네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 진료를 기다리는 주민들로 병원 안은 이미 만원. 이 지역에선 하나뿐인 병원이다. Es una zona de bastante necesidad. Yo creo que es una alternativa por el gasto económico que hay para desplazarse uno y por la atención inmediata que se tiene. 이곳은 페루 동포들로 구성된 NGO 단체인 아페코가 만들었다. 1996년 코이카에서 파견한 의사들과 의료봉사를 다녔던 이사마 회장은 이 지역의 의료 사정이 열악한 것을 알고는 동포들과 함께 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아기를 낳는다고 어느 산모가 아기가 막 오더니 자기 엄마 아기 낳는데 지금 뭐 죽을 정도래요. 저희들이 갔습니다. 근데 정말 흙바닥에서 아기를 낳고 있더라고요. 아페코 회원은 15명. 매달 걷는 $1,000 정도의 회비와 진료비 수입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황무지 비탈길에서 의지할 데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히카마르카 주민들에게 아페코 병원은 친구와 다름없다. 특히 의료보험에 들지 않아 비싼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달동네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Cambio, en el Ministerio de Salud solamente el médico receta, chao, nada más. Entonces, creo que ha sido muy necesario todo este tiempo. Hemos tratado de irrumpir en la población poco a poco y creo que hemos logrado muchos objetivos importantes. 페루 잉카 문명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젊은 부부. 병원까지 세워 현지인들의 아픔까지 돌보고 또 모국어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동포들. 그 열정에 뒤에 한인회가 있다. 이곳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기 생업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수면으로 나오셔서 다 참여하시면 더 좋은 한인회가 될 거예요. 황금의 제국 페루에 오늘도 우리 동포들은 한민족의 행복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다.